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동네 격리자가 240명을 넘었습니다. 격리 조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생업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용률이 지난 2007년 59%를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더욱 낮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시정을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 참여형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오늘 폐막하는 무주 산골영화제는 올해도 자연 속에서 영화를 즐기는 힐링 영화제로 각광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와 이동 통제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자가격리와 함께 진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순창의 한 마을. 주민들은 각자 집에 격리된 채 왕래가 끊어졌고 보건소 직원들이 마을을 찾아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하루 2번씩 체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격리된 마을에는 일부 생필품 보급도 시작된 상황. 하지만 주민들의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바깥이 일터인 주민들은 출근길이 막혔고 복분자와 오디처럼 수확기를 맞은 농산물을 눈앞에 두고도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2주, 3주 정도 되면 이제 수확이 거의 끝나버리거든요. 인력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고, 이렇게 나온 물건이라고 하면 팔로가 있겠습니까? 자포자기 상태예요, 더욱이 환자가 머문 곳이라는 전국적인 낙인에 고립감과 위축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 체계 자체가 부실해서 결국 최대의 피해자인데, 순창 군민은 또 여기 분들 때문에 또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한편 정부가 메르스 관련 병원을 공개한 가운데 확진자가 다녀간 순창군의 내과병원을 공개했습니다. 이 병원은 다음 날 진료를 중단했고 당시 의료진과 접촉자 60여 명도 격리된 상태입니다. 메르스 관련 도내 격리자는 관찰 환자와 추가 접촉자 등이 파악되면서 모두 240여 명으로 늘었으며 전라북도 메르스 방역대책본부는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도내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또 확인됐습니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병원으로 병문안을 다녀온 김제시 59살 남성이 발열 증상을 보여 1차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대책본부는 확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라북도 고용률이 지난 2007년 59%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000년 이후 전라북도 고용률을 조사한 결과 2007년에 59%로 가장 높았지만 이후 계속 낮아져 지난해에는 57.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고용률 60.2%에 비해 2.5%포인트 낮은 것이며 특히 전북 지역 청년층의 고용률은 40.7%로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격차가 커졌습니다. 한중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새만금 개발청이 중국 옌타이시와 유대를 강화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산동성 옌타이시와 상호협력에 합의하고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와 연태시 중한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청은 새만금과 옌타이가 중국 한중 FTA 체결로 양국 정부가 추진 예정인 한중 중한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으로 보고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시정의 잘잘못을 논의하고 직접 대안을 모색해보는 색다른 토론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신랄한 비판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이 같은 시민 참여형 정책 토론회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정에 대해 평소 시민들이 갖고 있던 진솔한 생각과 불만들이 쪽지에 담겼습니다. 전주시 교통행정이 방치 수준이라는 호평에서부터 복지 분야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비판도 서슴없이 나옵니다. 정말로 나가서 필요로 할 때 같은 경우는 없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곳에 많이 새는 것 같아요. 내가 1년간 전주시장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열린 시민 원탁회의. 10대부터 60대 노인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100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강당 바닥에 둘러앉아 마치 행정공무원이 된 듯 열띤 토론을 이어갑니다. 참가자들은 복지와 교통, 교육 등 6개 분야별로 전주시가 잘한 점과 못한 점을 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자의 아이디어를 도출해냅니다. 전주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칭찬으로 인해서 좋은 분위기로 기사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시민 원탁회에서 모아진 우수한 아이디어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올 여름 도내 해수욕장은 이달 하순부터 본격 개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내에서는 부안 모항해수욕장이 이달 27일 맨 처음 문을 열고 여름 해수욕객에 맞이할 예정이며 다음 달 1일에는 부안 위도와 격포 해수욕장에 그리고 2일에는 구시포, 3일에는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순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개장 전까지 현장 점검을 벌여 피서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해경 폐지에 따라 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더위 속에 해양 레저객이 증가하면서 해경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선은 최근 레저보트와 유람선 등의 운항이 늘어난 만큼 고군산군도 인근에 경비 함정을 배치하고 주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월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모두 21건이며 충돌이나 좌초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양사고도 10건이 발생해 29명이 구조됐습니다. 제3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오늘 폐막합니다. 폐막식과 시상식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무주 산골영화관 반딧관에서 열리며 폐막작으로는 한국장편영화 경쟁부문인 창섹션에서 뉴비전상을 수상한 작품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설렘, 어울림, 울림이라는 슬로건으로 3년째 이어진 무주 산골영화제는 올해도 청정 자연 속에서 영화를 보는 힐링 같은 영화제로 각광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라는 국가적 재앙에 대한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요즘 많은 국민들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분통을 넘어 아예 체념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환자군이 대거 늘어나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국가 이미지가 절단다는가 하면 외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는 등 총체적 난국에도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마저 없는 혼란을 지켜보면서 이게 과연 국가냐는 물음을 다시 던지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요즘 정치권은 국회법 개정과 관련한 권력 투쟁에 온통 매몰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 필부들의 기본 생각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만큼 법률에 위배된 시행령은 반드시 개선하라고 국회의원들이 먼저 들고 나서야 하는 게 삼권 분립의 정신이나 상식에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른바 아비 없는 시행령을 통해서 통치에 급급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막아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회 차원 못지않게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요즘 갑질인의 모내에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나 자치단체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나 규칙 제정 등 지방의원들이 할 일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바빠도 시원찮을 도의원이 무슨 한밤중에 라면을 가져오라고 하고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등 이상스러운 갑질 논란으로 입줄에 오르내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도의원들이 그런 일을 하라는 벼슬입니까? 속된 말로 군대 문 앞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전쟁을 우습게 알듯이 이런 류의 정치인들을 보면 어쩌다 운 좋게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일을 일으킵니다. 말로는 늘 국가나 국민을 찾지만 제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어설픈 권력 투쟁이나 갑질 논란이 국민들을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차라리 일찍 나와서 다른 생업이나 찾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주간 포커스였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관심을 끌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이 오는 10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수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준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이 청구되는 등 반발이 커지자 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0월 13일까지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는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안에는 선거구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국 보리 생산의 절반을 점하고 있는 도내에서 올해 보리 농사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농산당국은 올해 보리 수확량은 시바르당 400kg 정도로 평년 수준이 예상된다며 이달 10일쯤부터 본격 수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보리 재배 면적은 11,300여 헥타르로 전국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상 생산량은 4만 5천여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갈색거저리와 흰점박이 꽃무지에 이어 식용곤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수풍뎅이 애벌레에 대한 영양성분 분석과 독성 시험 등을 벌인 결과 한시적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수풍뎅이 애벌레 건조 분말에는 단백질이 38% 포함되고 불포화 지방산이 전체 지방산 가운데 58%를 차지해 영양이 풍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원시가 전통시장 상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제철을 맞은 참뽕오디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밖의 시군 소식을 이종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는 바쁜 일상 때문에 병의원을 찾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는 건강교실은 매주 목요일 한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가 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심뇌혈관 예방관리와 의약품 복용 상식 등을 교육합니다. 시장 상인의 건강 수준과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안군은 오디 출하 시기에 맞춰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유유누에마을 일원에서 누에 체험과 걷기 행사 등 참뽕 문화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부안의 대표 작목인 참뽕 오디는 재배 면적이 전국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2,000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해풍을 막고 자라 미네랄과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고품질 친환경 부안 참뽕 오디의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134억 원을 들여 농경문화체험관 인근에 다채로운 축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 축산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민속 소싸움장과 동물 조각공원 등을 갖춘 테마파크가 완공되면 관광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완주 책박물관에서 전쟁의 참상과 진실을 전하는 보도사진전을 9월 27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흥남부두에 몰린 인파와 수원역의 피난열차, 한강철교 폭파 장면 등 한국전쟁 당시 종군 기자들이 찍은 100장의 사진이 전시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당초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던 군산 제2정수장의 매각이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제2정수장의 매각을 위한 입찰을 추진했지만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고 당시 평가 금액을 적용하는 기간이 지나 최근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매각 금액을 다시 결정한 뒤 12일쯤 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검정고시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15학년도 검정고시 원서를 오는 15일부터 최대 5일간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선택 과목이 마지막 시간에 배치됐으며 시험일은 8월 5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8월 25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개선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빗물과 오수가 함께 흐르는 함유식 하수관거가 많은 전주, 익산, 정읍 지역에서 정부 예산 등 880억 원을 투입해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고 침수 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하수관리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을 조사해 정비 대상을 선정해 정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올해 집중호우 시기 전에 하수관 준설과 보수 공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이 11일부터 13일까지 한옥마을 공간보험에서 국악 명인들이 참여하는 기획 공연을 엽니다. 223명의 작가와 미술학도들이 함께하는 자화상전이 내일까지 전주 서신갤러리에 마련됩니다. 서양화가 정소라 개인전시회가 갤러리 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우리나라 전통술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익산 W미술관이 여성작가 초대전으로 오는 11일까지 소혜정 개인전을 선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전북지역 상담실이 오늘부터 이틀간 전북도청에서 운영됩니다. 익산 주얼리산업 육성사업 성과보고회가 11일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제3회 무주산골영화제 폐막식이 오늘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에서 있습니다. 임동창 풍류학교가 오는 21일부터 무료로 진행될 임동창 장구교실에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이달 말일까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5도 등 23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